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시카고 거리에서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이민 정책과 아이스 활용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예정된 시위였습니다. 시카고 경찰서장 레리 스넬링은 시위대가 처음부터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했으며 평화롭게 행동하고 경찰관들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하원 의장 부부가 괴한의 총격에 사망했고 주 상원 의원 부부도 피습을 당해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브루클린 파크시 당국은 지난 14일 오후 대피령을 내렸다가 용의자가 사건 지역에 더 이상 머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그러나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고 전하면서 그런 만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알래스카 항공에 탑승한 한 승객의 폭탄 위협으로 시택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 항공국은 이 같은 조치로 지난 14일 오후 1시경 시택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비행기들이 선회를 하거나 다른 공항으로 우회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에서 시카고 와이삭스 야구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캐주얼한 스포츠 용품을 착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여객기가 지난 12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 착륙 직후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항만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제트블루 312편 비행기가 활주로 밖 잔디밭으로 굴러 들어갔다면서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근교 교회 주차장에서 무장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2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밝힌 가운데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지난 11일 타냐 로페즈 목사와 알프레도 로페즈가 목회자의 요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당시 요원들이 신원을 밝힐 것과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페즈 목사는 요원들이 남성을 SUV 차량에 태우고 자신들의 반복된 질문을 무시하며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엄격한 조지아주에서 한 병원이 임신 초기 여성에 대해 뇌사 판정을 하고도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가족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한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의학적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명보호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침례회가 여성 목사를 둔 교회의 교단 소속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SBC 연차 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61%의 찬성을 얻었으나 통과에 필요한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음주의 루터교 교단 산하 최대 신학교인 루터 신학교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10에이커 규모의 상부 캠퍼스를 매각하고 소규모 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학교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카고 거리에서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민 정책과 아이스 활용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예정된 시위였습니다. 시카고 경찰서장 레리 스넬링은 시위대가 처음부터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했고 평화롭게 행동하고 경찰관들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에 약 1만 5천 명이 참석했고 경찰관 500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포함해서 네이퍼빌에서 올랜드파크, 놀스 서버브 지역의 많은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미네소타주 하원 의장 부부가 괴한의 총격에 사망했고 주 상원 의원 부부도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현지 언론은 미네소타주에서 현직 주 하원 의장과 주 상원 의원 등 2명의 정치인들이 괴한에게 총격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멜리사 호트먼 미네소타주 하원 의장과 그녀의 남편 마크 호트먼이 브루클린 파크에 있는 자택에서 토요일 새벽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또 채플린에서는 새벽에 존 호프먼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과 부인 이벳 호프먼이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호프먼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트먼 부부 사망을 전하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진 암살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팀월즈 주지사는 호프먼주 상원의원 부부의 경우 긴급 수술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경찰 당국은 호프먼주 하원의장 부부와 호프먼주 상원의원 부부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두 부부 모두 경찰관을 사칭한 총격범에 의해 저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루클린 파크시 당국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가 지난 14일 오후 용의자가 사건 지역에 더 이상 머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브루클린 파크시 북부에 위치한 에든버러 골프장 반견 3마일 지역에 내려졌고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 수사당국은 하원 의장 부부와 주 상원의원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중상을 입힌 용의자로 벤스 보엘터를 특정했습니다. 벤스 보엘터가 캐나다로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네소타 경찰은 미국과 캐나다 양측의 국경 소비대 모두에 이른바 수배 알림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알래스카 항공에 탑승한 한 승객의 폭탄 위협으로 시택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의 이 같은 조치로 오후 1시경 시택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비행기들이 선회를 하거나 다른 공항으로 우회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시택공항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라이즌 에어가 운행하는 알래스카 항공 2123편이 활주하는 동안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탄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에서 시카고 와이삭스의 야구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캐주얼한 스포츠 용품을 착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CNN은 지난 13일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에서 열린 일반인 알현에서 화이트삭스 야구 모자를 착용했다며 교황이 하얀 교황복과 함께 이런 캐주얼한 조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자를 교황에게 선물한 것은 매사추세츠 출신 신혼부부 게리 데스테파노와 켈리 데스테파노였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아슬레틱에 따르면 이들은 17일간의 로마 신혼여행 마지막 날 교황으로부터 신혼 축복을 받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모자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레의 여객기가 지난 12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 착륙 직후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항만청은 성명을 내고 제트블루 312편 비행기가 활주로 밖 잔디밭으로 굴러 들어갔다면서 다행히 부상자들은 없었고 승객들은 터미널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모든 항공편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트블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LA 근교 교회 주차장에서 무장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는 장면을 2명의 교계 지도자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지난 11일
타냐 로페즈 목사와 알프레도 로페즈 목회자가 요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당시 요원들이 신원을 밝힐 것과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로페즈 목사는 요원들이 남성을 SUV 차량에 태우고 자신들의 반복된 질문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성당 인근에서도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공공 보도시설에서 발생했고 교회 성도나 학교 직원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태금지법이 엄격한 조지아주에서 한 병원이 임신 초기 여성에 대해 뇌사 판정을 하고도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가족들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지속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한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의학적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명보호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애틀란타 소재 에머리 대병원 도심 분원이 뇌사 상태인 에이드리에나 스미스에게 강제 호흡 장치를 달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스미스는 올해 2월 임신 9주께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께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침례회가 여성 목사를 둔 교회의 교단 소속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SBC 연차 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61%의 찬성을 얻었지만 통과에 필요한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협력교회가 성경의 자격에 따라 남성만을 목사나 장로로 임명, 고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SBC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교단 내 이미 존재하는 절차만으로도 여성 목사를 허용한 교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여성들이 목회자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가 많은 아프리카계 교회들의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복음주의 루터교 교단 산하 최대 신학교인 루터신학교가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10에이커 규모의 상부 캠퍼스를 매각하고 소규모 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학교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발표된 하부 캠퍼스 매각에 이은 조치인데요. 신학교 측은 온라인 중심 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보다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